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보이스피싱의 대부님, 제발 보이스피싱 알려주십시오. 썩 꺼져. 보이스피싱 시대는 끝났다. 그게 뭔 말입니까? 캄보디아에서 잡혔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그 어설픈 사투리부터 고치고 다시 와라. 그러지 마시고 저희 대본만이라도 봐주이소. 정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은행 버전으로 해봐라.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와 그렇습니까? 보험팔이냐? 은행은 절대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 이름을 먼저 불러야지. 안녕하세요. 체스 고객님 되십니까? 블록은행 강남지점인데요. 고수는 벌써 첫 마디부터 다르군요. 제 것도 봐주십시오. 이번엔 검찰 버전으로 해봐라. 이 범죄자 새끼 드디어 잡았다. 이런 또라이를 봤나? 뭘 잡아, 어? 네 거식이나 잡아라. 어디 쌍팔년도 드라마를 찍고 있어. 검찰은 뭐야? 증거 수집 아니야? 그럼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때문에 통화 기록을 녹음한다고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야? 역시 이것이 진정한 보이스피싱이구나야. 근데 대부님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보이스피싱을 떠나셨습니까? 보이스피싱에 너무 빠져서 우리 엄마한테 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27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그 사투리의 정체성이십니다. 네. 아니 이게 대본이 어떤 건 사투리로 써져 있다가 어떤 거는 갑자기 표준어로 써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아무튼 씀까 하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장이수 같은데 이제 뭔가 뒤에는 이제 저도 좀 봐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조금 헷갈렸지만 뭐 이게 또 정희진의 매력이니까요. 네. 자,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할머니 생신 때문에 이제 이천에서 소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아마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운전 때문에 술을 못 마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괴로운 일일 줄은 몰랐고 또 이제 술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고기랑 또 술 한 잔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진짜 그 음식에 집중을 하게 돼서 음식은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럼 음식을 많이 먹을래? 아니면 이제 술 한 잔 곁들이면서 좀 덜 먹을래 하면은 저는 후자 쪽으로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고기랑 회는 사실 술 없이 먹기 되게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렇군요. 그나마 고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회는 진짜 술 없이 먹기 너무 어려운.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회는 식사로 먹기도 좀 뭔가 애매한 느낌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고기는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회보다는 힘들 정도인가요? 왜냐면 고기는 그래도 밥이랑 고기랑 먹거나 냉면이랑 고기랑 먹거나 하면 식사처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회랑 밥이랑 먹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그래요. 생각해 보면 초밥이 사실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이상하다. 기분 탓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GP님, 그랜트펑님이 참석하셨다고 이제 출석 체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좀 쉬었고, 저도 푹 쉬었고, 요즘 주중에는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사람들 만날 일이 많아가지고, 이야기, 재밌는 것들 뭐가 있을까 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이게 피로가 좀 축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정신없이 뭔가 다니는 느낌? 그래서 조금 뭔가
정신이 또렷하지가 않고 뭔가 해롱해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바쁘셨군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스님, 기린님도 이렇게 업무하시다가 말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좀 빨리 지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한 주를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니까, 좀 주말 또 푹 쉬면서 지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저는 피지컬 아시아? 그거를 좀 봤어요. 네네네. 저는 사실 피지컬 100도 그렇고, 피지컬 102도 그렇고, 다 보진 않았거든요. 피지컬 100, 첫 번째 편만 조금 봤고, 피지컬 아시아만 이번에 좀 오랜만에 보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되게 예의가 바르고, 서로 다 좋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국가대항전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도파민이 뿜뿜한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요즘에 좀, 쇼츠나 이렇게 짧은 영상들도 많이 뜨고 하는 거 보면은 국가 대항전으로 그쵸. 네네. 국가 대항전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데 팀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UFC 선수들이 캡틴으로 있는 팀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파이터들이 있는 팀이 좀 강하고.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처음에 파키아오가 나왔는데 파키아오 선수 워낙 유명한 레전드 중에 네네네. 레전드잖아요. 슈퍼스타 네. 중에 슈퍼스타인데 이제 좀 한 1, 2편에 나오시다가 뭔가의 이유로 갑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그 부분을. 그러면은 파키오 선수님 대신에 다른 대체 선수가 오셨죠. 네, 물론 파키아오 선수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다. 네. 그래서 어그로만 싹 끌고. 근데 파키오 선수가 이제 사실 경량급이니까 사실 그런 어떤 힘을 쓰는 막 이런 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랜트 펑님이 이제 여태 술 없이 회를 드신 적이 없으시다면서 6년은 술 없이 먹은 적이 있는 거 보니 길버님 얘기가 진리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GL님, 네, 제가 닉네임이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진짜 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회만으로도 이렇게 드시겠지만, 그냥 술이 주 목적인 사람들은 뭔가 제 얘기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여기 홍대 입구에 방어회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네, 우리 종종 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말고도 저기 2호점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대기실을 아예 지하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항상 몰려있고. 네.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여기 1호점도 이미 한 20명, 30명 정도가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이미 이 시간부터. 네. 금요일이라. 그래서, 역시 방어회 인기집의 인기는 대단하다. 네. 근데 저는 방어는 또 뭔가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는데, 제철 생선이 그래도 제일 맛있으니까 조만간 또 먹어야겠네요. 우리 셋이서도 조만간 먹으러 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또 체스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저도 좀 약간 의외의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제 챗 GPT가 법률 의료 재정 조언을 중단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AI의 법률 의료 재정 조언 중단이 주제고요. 이제 우리가 옛날 변호사 대체한다, 회계사 대체한다,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조언을 중단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챗 GPT의 서비스 차단 내용과 두 번째가 챗 GPT의 이번 결정이 불러일으킬 변화. 그러니까 사실 대체한다 그러는 대체 안 될 직업들은 그러면 호재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이제, 채스님이 그러고 보니까 채스님 좀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약간 걸렸어요. 그죠.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평소보다 목소리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좀,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서 또 녹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어쨌든 체스님 통해 이제 알게 됐는데, 챗GPT가 이것저것, 제재를 한다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저도 살펴보긴 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아서, 체스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챗 GPT 이제 약 이름 안 알려준다. 의료 법률 재정 지원 서비스 일괄 차단. 그래서 이제 지난달 이제
9일부터 의료 법률 제정 분야에 구체적인 조언 제공을 이제 중단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조치는 법적 책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공식 컨설턴트가 아닌 교육 도구로만 이제 기능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바뀐 이용 정책에 따르면 챗 GPT는 더 이상 약물 이름이나 복용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소송 템플릿 투자 지원 매수 매도 제한도 금지됐다. 대신 원칙을 설명하고 의사나 변호사,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한다. 그래서 건강 조언의 위험성도 큰 게, 사용자가 가슴에 혹이 있다고 입력하면 AI는 악성 종양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비암성 지방종일 수도 있는데도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과 법률 문제도, 챗 GPT는 상장지수 펀드가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부채 비율이나 은퇴 목표를 이제 알지 못하고 유언장 작성 요청도 이제 위험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챗 GPT는 자신감 넘치게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설득력 있게 틀린 답변을 제공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보안용 도움이지만 인간 전문성을 대체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이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들은 이제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왜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들이 발을 빼겠다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소비자를 생각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이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가 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법률, 의료, 재정 이런 게 다 되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얘네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구나인 것 같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스님 얘기를 점점 듣다가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 소비자의 입장보다 오픈 AI의 입장에서 이제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좀 그런 장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채스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챗GPT가 암처럼 얘기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 별거 아닌 것들도 챗GPT는 뭔가 다양한 가능성을 엄청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지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챗GPT한테 이거 있을 때 그럼 무슨 약을 먹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그럼 챗GPT가 또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사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일어나고, 차라리 그럴 거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고, 오히려 이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피하려고 챗GPT 이용했다가 오히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병은 병대로 방치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맹신하는 줄을 몰랐는데, 저는 어떤 개념으로 챗GPT를 사용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어디에 전화할 때도 없고.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챗 GPT한테 이제 물어보는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당황할 때 물어보기 힘들 때 모바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데 왜 웃으려고 그래요? 네? 아니 그냥 변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변호사가 이게 진짜 맞는 금액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이 공개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100만 원을 부를지 200만 원을 부를지도 되게 애매하고,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지
적당한지를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 리서치 형식으로 좀 챗GPT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조언을 이제 안 하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냥 시장 조사할 거면은 그냥 시장 조사 리서치 몇 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엄청난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개발자 뭐 앱에 문제 생기면은 개발자 코드도 이제 뭐 챗GPT에 못 물어보게 되고 이러면은 개발자도 대체 못하고 그러면은 이걸 왜 쓰는? 그래서 제가 안 쓰잖아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저는 이게 GPT가 뭐 의료나 법률 뭐 이런 거 얘기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뭐 해주지만 얘가 진짜 시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처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공식 문서를 써가지고 법률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텍스트로 떠들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PT가 아니라 그냥 GPT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냥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박스를 고소할 수 있냐? 했을 때는 그러니까 GPT라는 이름을 갈아놓고 그냥 거기다 박스를 씌워놔요. 그럼 그 박스가 뭐 어떤 얘기를 해요. 뭐 법률을 하는. 그러면 걔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걔를 고소할 수 있냐? 했을 때는 그냥 상관없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판사 아니더라도 법률에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실 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나중에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냥 다 금지시켜 버리겠다 하면은 사실 체스님 말씀대로 앞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P2P 파일 공유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뭐 당나귀, 뭐 푸르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되게 합법적이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제 개인끼리 어떤 뭐 특정한 파일을 공유할 때는 되게 유용했는데 처음에는 뭐 다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검색어 입력을 막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다 안 되고 뭐 이상한 단어 뭐 특정 단어들 뭐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단어들은 다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검색이 안 돼. 모든 단어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입력창에 무슨 단어를 치든 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챗GPT는 이제 앞으로 뭐 당연히 이제 법률 의료 여기는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이죠. 시작일 뿐인 거고 아까 체스님 말씀대로 뭐 코드도 문제 생기면 당연히 얼마든지 고소할 수가 있고 코드만 그런가요?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분야 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GPT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이제 GPT 사실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앞으로 성인용 GPT 공개하겠다. 그럼 이제 성인용 온리팬스 GPT로 가느냐? 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약간 좀 너무 발 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제 댓글 반응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랜트 펑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이제 화가 나신 건 아니고 이제 AI에 제약을 두다니 AI에 제약을 두는 건 인터넷 검열 통제하는 중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하시면서 그럼 가짜 뉴스를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챗GPT가 사기치는 부분은 어쩌나요? 화가 나서 사과하려는데도 사과를 안 해서 기분 망치는 경우는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이해 안 되는 이유이고 좋지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바보 챗GPT 하셨고, 이제 그린리프님은,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랜트펑님이 GL님 찾으셨는데 전 제 닉네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린리프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린님 GL님 반가 하니까 이제 그린리프님도 나오셔서 슬쩍 공짜 정보 제공을 없애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일리가 있어 보여. 그 분야 스페셜리스트, 법률 분야 스페셜리스트를 뭐 돈 받고 한다든지 프리미엄으로 따로 빼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무료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이거를 유료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유료 유저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앞선 세 가지 부분을 먼저 뭔가 유료화를 한다든지.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AI가 대단한 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풀어가지고 그게 대단한 건데, 네. 일반인들을 못 쓰게 하고 스페셜리스트한테 쓰라고 그러면은, 사실 스페셜리스트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굳이 챗GPT 안 써도 자기가 법률 지식이 있고 접근 가능한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이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접근을 못 하면은 그냥 변호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회계사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다운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임료가 뭐 10만 원이었으면 이제 5만 원으로 다운돼야 되는데 다운되지 않고 그냥 옛날 그대로면은 이게 뭘 혁신, 그냥 업무할 때 약간 조수 데리고 있는 건데, 뭐 그 정도면은 사실은 법률계 쪽에서 인턴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이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챗 GPT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이런 거 기술 자체가 만약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서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소외된 사람들 대상으로 접근성을 좀 많이 높여야지 사회적으로 좀 그 도움이 될 텐데 또 스페셜리스트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스페셜리스트는 담합해가지고 챗 GPT 쓰고 비용은 내리지만은 가격은 이제 다운 안 시키면은 사실은 그 뭔가 이게 뭐가 좋아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근데 사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답변에 대한 그런 학습을 다시 시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단시켜놓고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중단시켜놓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좀 이 이용자가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자기네 답변을 맹신하지 않도록 좀 이야기하고 자세한 거는 뭐 전문가랑 상담을 하라는 식의 답변을 뭐 내놓도록 뭔가 알고리즘을 고치든지 뭔가 그런 식의 뭐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뭐 사실 중단만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밝혀진 게 없으니까 뭐 저희가 지금에 와서 뭐 어떨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해보고 신청곡 채수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네, 저 신청곡 아닐 텐데요. 기린님. 제 건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자꾸 하나씩 날리다가는 상처투성이가 된다 해서 먼데이 키즈의 상처투성이 가져왔습니다. 네, 먼데이 퀴즈의 상처투성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새는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한참 말을 하다가도 할 말도 있고 어젯밤엔 집에 오다 길을 잃어버렸죠. 바보처럼 그대 모습 그려보다 눈물도 멋대로 흘러나오네요. 그 성이 다 떨어지고 어느새 쏟아버리고 그댄 나 하나 있겠죠. 빈자리 채우며 사랑이 하나를 더 빼고 또 약해진 나는 어지럼에 몸져 누워있는데 그대 때문에 내 맘 상처투성인데 그댄 날 잊고 난 다른 걸 잊어 어쩌죠. 한 사람을 만났었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만큼만이라도 좋아했는데 며칠 못 가 헤어지며 그 사람이 하던 말 주는 사랑 모두 내가 흘린대요. 그 말이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먼데이 퀴즈의 상처투성이 듣고 왔습니다. 아주 학창 시절에 저도 거의 18번 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자, 뭐 일단 아까 노래 듣기 전에 그 그린리프님께서 이제 이 정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뭐 하셨는데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챗 GPT가 이런 답변을 하게끔 뭔가 지금 알고리즘이 안 짜여 있으면은 뭐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비스라도 이런 알고리즘이 뭐 없으면 사실 이런 답변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지금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랜트펑님 근데 그런 식으로 제약이나 조정이 가능하다면 AI의 의미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야겠죠 이제. 네네네. 그렇고 이제 그린리프님은 이제 상처투성이라는 그 신청곡을 들으시면서 잔머리 굴리면 상처투성이가 될 것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트펑님 녹음실 난방은 잘 되나요? 하는데 난방이 엄청 후끈후끈한 건 아닌데 춥지는 않습니다. 네, 따뜻해요. 네. 채스님 감기에 길버님 반팔티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추위를 잘 안 타고 그리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답답한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사계절 내내 반팔을 그러니까 물론 후드티나 이런 거 입기도 하는 맨투맨도 입기는 하는데 웬만하면은 반팔티에 그냥 레이어드로 자켓 자켓을 2개 3개 입더라도 항상 반팔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기리님 하얀 티가 따뜻해 보이고 분위기 살리네요 하셨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기리님처럼 입으면 전 더워 죽어요. 지금 쪄 죽어. 아, 근데 오늘 그거 말씀을 드렸었나요? 안내를? 오늘 생방 2시간 연속이라고? 그거는 못 드렸죠. 왜냐면 우리가 녹음 끝나고 결정해서. 네. 그러니까 오늘 저기 요화 끝나고 다음 주에 생방이 없고 다음 주 녹음까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생방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네. 뭐 꼭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너무 길면은 또 이제 이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부 주제 또 안내를 해주시죠. 2부 주제는 이제 이렇게 AI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이제 우리가 뭐 사용성이라든지 이제 뭘 검색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사실 저는 이제 그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실제 이제 개발자 분들이 개발할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얘네들이 개발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개발 관련된 코드 관련된 거는 굉장히 그 학습을 잘 시켜놔서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사람이 그 코드를 직접 짜가지고 이제 뭐 입력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확실히 이제 많이 옛날만큼의 수요가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 결정과는 다르게 계속 할 것 같고, 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결정이 아니더라도 정말 E3 같은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당분간은 이제 뭐 중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사실 꽤 피해가 저 관점에서는 조금 있기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짜잘짜잘한 이제 뭐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매번 변호사비 내면서 하는 게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변호사 가려고 그러면 또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담당자 이제 사무하는 분한테 해가지고 또 연결해서 그분한테 또 연락받고 막 그런 절차가 사실 너무 좀 번거로워서 간단한 거는 좀 챗GPT한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좀 번거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부류가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스님도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노멀한 라이트한 유저일 수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헤비 유저라고 한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그냥 참고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기를 당했어 지금. 이걸 사기를 당했는데 이걸 지금 내가 고소를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이거는 법률 검토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해결해야 돼 진짜 법적으로. 그러니까 막 참고 수준이 아니야. 이럴 때는 진짜 뭔가 이게 진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100% 승소합니다. 무조건 고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스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뭐 그걸 뭐 고지고대로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냥 참고 수준일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게 틀렸다고 해서 막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은 아니지만 요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엄청 딥한 그 심각한 상황에서는 챗 GPT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좀 우려해서 뭔가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정말 완전한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네, 오픈 AI가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꼴이다. AI가 지금 GP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그 GPT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이거 GPT가 이거 전 세계를 독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뭐 제미나이도 있고 그럭도 있고 클로드 이제 아까 코딩 쪽에서는 클로드라는 AI 모델이 유명한데 네네. 어쨌건 이게 그 어떤 뛰어난 기술도 사실은 후발주자가 분명히 나온다. 1년, 2년 안에 분명히 나오고 지금 이제 다른 경쟁 모델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GPT가 포기한 분야는 분명히 다른 모델들이 이 분야에서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거 GPT 안 쓰고 그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의료나 법률 아까 뭐 GPT가 저기 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실은 GPT가 일반 인간 의사,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잘해요. 인간들보다 훨씬 잘하고. 네네. 그러니까 인간들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쵸, 병원에 그쵸. 가도 이미 인간의 그 진단 성공률이 70몇 %밖에 안 되고 네. AI의 진단 성공률이 85%가 넘어가지고 오. 이미 10%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오픈 AI가 포기한 이번 결정은 사실은 저는 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이다. 그러니까 네. 오픈 AI 정도 재력이면은 좀 이거를 타개할 수 있자. 그냥 밀고 나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얼마든지 사실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벽이라서 오픈 AI가 좀 이거는 좀 너무 뒷걸음질 친 게 아닌가 그 생각 좀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아까 그 방금 이제 기인님 말씀해주신 그 인간 의사와 이제 AI 의사의 어떤 진단 성공률이 차이가 나는 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못 믿어서 왜냐면 의료 불신이 사실 한때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도 웬만하면 다 감기요. 그리고 감기약 주고 뭐만 하면은 이제 다 감기로 막 주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뭐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걸 불신하게 되고 병원을 찾아봤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병원 가봤자 어차피 약 주고 뭐 그냥 이게 뭐 끝이지 뭐 대단하게 뭐 치료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약 타려고 병원 가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면은 내가 그냥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에 맞는 약 찾아서 그냥 약국 가서 사 먹겠다. 그냥 처방 없어도 되느냐. 그것도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제 그런 틈을 이제 AI가 파고들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좀 쉽게 그 속된 말로 좀 오픈 AI가 잘 나가다가 이제 조금 쫄려가지고 살짝 발을 좀 빼는 그런 느낌인데 그랜트 펑님이 이제 제 경우에는 펠로 AI 답이 어쩌고 저쩌고 답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언급을 하던데요. 이런 뭐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엔진보다도 거의 뭔가 레이어 2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한번 래핑한 거. 네,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챗GPT 이런 엔진 차원에서 그렇게 제공을 할 수도 뭐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저보고 일반 인간 의사랑 AI 의사 믿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AI를 믿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그럼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분야는 인간이 계속해서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계속 그 갱신하면서 계속 학습하면서 그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사가 한번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네, 그런.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다 뭐 세미나도 노력하시지만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 근데 AI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수억 가지 사례를 막 계속 학습하면서 계속 갱신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I를 맹신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첫 진단이나 이제 첫 의견을 물어봤을 때 AI가 맞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은 틀릴 수 있어요. 뭐 재무회계나 이런 거 숫자 맞추는 건 좀 틀릴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서치해봐야 되고 어디를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 해준다고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저기 네. 기리님은 아까 그 악성종양 나왔다고. 아, 저는 이제 바로 맹신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그게- 뚜껑 한번 열어보면. 아니 근데 그 정도 실수는 인간이 더 많이 한다는 인간이 차원인 당연히 거죠. 하는 거고. 네. 아, 그리고 GPT가 악성종에 했다고 갑자기 몸을 도려내진 않잖아요. 그냥 네네네. 있다고 얘기해줄 뿐이지. 네. 그 자기가 직접 시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듣고 자기가 자기 몸을 메스로 짤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좀 너무 좀 쫄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뭐 신청곡 이제 들어야 아까 그랜디 포기님이 중간에 쉬는 시간 있나요? 근데 그 아, 세팅 때문에 5분 정도 아마 쉴 것 네, 같긴 5분 해요. 정도만 네. 쉬고 뭐 거의 바로 할 거니까 이제 그랜드펑님 더 들으실 거면 이제 화장실 정도만 갔다 오시면 아니 그냥 그 틀어놓고 계시면 되고 왜냐면 네. 저희도 이제 뒤에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빨리빨리 해야죠.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제 신청곡 들어야 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전인권 씨의 돌고 돌고 돌고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블로킹이 블록체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블록체인 도 보면은 뭐 막 처음에는 막 좋은 것처럼 너도 나도 써보다가 이제 슬슬 뭐 이제 하입이 좀 꺼지죠. 예, 네. 부작용들이 이제 나면서 이제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그만한다, 뭐 중단한다, 뭐 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왔는데 이런 행태가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되풀이된다라는 차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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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네,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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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저도 신청은 했지만 이 노래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 들어는 봤죠. 이제 아. 후렴 부분 들어봤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좋네요. 네. 좋은데요? 네, 생각보다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그랜트 펑님이 이제 블로킹은 AI 킹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요? 했는데 제가 그나마 블록체인의 끝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회차에 블록체인을 또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블로킹이 입에 좀 붙어가지고 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만큼 붙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AI 킹 하다 또 AI 안 주면 이름 바꿔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쪽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분야 얘기도 할 수 있는 저기 거죠. 정체성이라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커밍아웃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블록체인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오시든 지도 오래됐고 이제 뭐 또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 가지고 네. 아유, 이러다가 또 이제 지금은 사실 블록체인 쪽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지만 이러다가 또 좋은 뭐 소식들이 있으면 또 다루면 되는 거니까. 그린리프님이 이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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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회식 후 디프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 돌아라. 그래서 무한에서 노래 중단했다는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네요. 너무 중독되는 부분이 많아 이제 단조롭고 단점인 노래. 중복보단 반복되는 부분이 많음.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뭐 이런 노래가 사실 뭐 많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음원으로 듣기에는 좋네요. 네, 뭐 좋았어요. 이렇게 막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확실히 노래방에서 부르기엔 이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동료들은 뭐 똑같은 부분 계속 부르네. 그냥 그 정도 불렀으면 다른 사람 부르게 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제면은 그런데 또 저 코인 노래방에서는 또 이런 게 괜찮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곡당 결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일찍 끊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또. 마지막 주제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뭐 AI가 뭐 직업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뭘 대체할 수 있을까와 더불어서 이제 뭐 지금 오픈 AI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거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도가 우리가 사실 저도 챗GPT가 다 먹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오픈 AI가 똥 싸면은 딴 데서 받아먹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똥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기회를 받아먹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좀 판도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판도를 예상하는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 학습은 됐다. 비지식적인 영역의 학습을 해야 될 때다. AI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AI 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강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그건데 이제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이런 사고력, 논리력, 뭐 추리력 이런 비지식적인 분야에 이제 취약하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보다 뭐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AI가 더 신뢰를 받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 이러한 어떤 비지식적인 영역의 학습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뭐 알고리즘으로 개발자가 뭐 이런 식으로 답해 이렇게 입력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사람 간의 이런 대화들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요렇게 말을 하면 뭔가 사람이 너무 좀 맹신하지 않고서는 내 말을 이해하겠구나. 좀 요런 식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뭔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게 좀 필요한데. 네네네네네. 그럼 길번님은 이제 요새 주식시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뭐 오픈 AI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AI 거품론이세요?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는 뭐 이제 맥주가 좀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올라오듯이 또 네. 이제 올라올 거다. 어떤
뭐 굳이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거품론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가치가 없는데 이렇다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수준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띄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는 훨씬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는 다른 길을 걸을 거라는 거죠. 이게. 다른 길을 뭐 실제로도 걷고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훨씬 좋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미래도 되게 밝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 조금 거품이 살짝 껴있기는 하다. 네. 저는 리더가 필요하다. 네, 음.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한 줄 평으로 그냥 겸사겸사 같이 할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픈 AI 지금 이제 AI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AI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는 어떤 리더격인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이제 블록체인 할 때는 뭐 사토시나 비탈리나 네. 이런 인물들이 딱 뚜렷하게 자기의 철학적인 주관이 있어서 테크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탈릭이 우리가 사실 칭찬 많이 하는 것도 네네.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쏠리지 않고 딱 자기가 어쨌건 자기가 믿고 가는 그 길 하나를 쭉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년 네네. 넘게. AI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여기저기서 다 개발은 하고 있고 GPT가 물론 기술적으로는 뛰어난데 AI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철학적으로 AI가 어때야 한다. 어떤 윤리적인 뭐를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네.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제시를 해줄 어떤 비전 있는 사람이 지금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샘 올트만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샘 말트만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그분이 원래 스타트업 그 VC잖아요. VC 하시는 분인데 AI에 대해서 그런 철학적인 관점을 저는 많이 제시한다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네. 되게 그냥 제너러스하고 그냥 어떤 돈을 벌고 그냥 성장에 대한 관점만 제시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철학을 제시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공계에서도 자연계와 공대가 나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샘 울트만은 이제 이 공대생 쪽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막 철학적으로 이런 뭔가 가치와 개념을 고민하는 사람보다도 이걸 어떻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만들어서 팔까? 조금 요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탈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지는 않는 느낌인 거죠. 그냥 진짜 이거의 가치를 믿고, 이게 뭔가 사람들을 뭔가 좀 더 그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서 똑같이 뭔가 이런 과학을 다루지만 성향은 좀 뭔가 다른 느낌?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승희 예, 저는 이제 저는 AI를 오히려 되게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대에 비해서 지금 뭔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거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부 지원 과제 이런 것 때문에 막 검색을 해보면은 그 데이터가 거의 안 나오고 네. 누르면은 이제 옛날에 있는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거 이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원리를 이제 좀 알 것 같긴 하네요. 모든 걸 스크래핑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막 엄청 도움을 받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 좀 도움을 이제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밥그릇 걷어찬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약간 허무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오히려 독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누가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 스타트업 한도가 발전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제 1등 기업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뭐 지금 우리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보면 배달업계도 이렇게 순위권 매겨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수수료 싸움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중국만 하더라도 막 드론이 배달을 해줘요. 먼 곳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경쟁해서 탑 클래스 아니면은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경쟁이 필요하고 그 경쟁이 있어야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오픈 AI가 똥볼 찬 거는 뭐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이제 메시가 똥볼 찬 거를 이제 뭔가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받아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 논평이자
이제 신청곡을 말씀을 드리면은 AI가 누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나는 아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가져온 노래는 윤수님의 아냐 난이라는 이제 그 노래를 가져왔고요. 사실 직업을 대체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향후 한 3년 이내로 봤을 때 지식 노동자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발전 속도가 기대만큼은 좀 그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러브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아이고 일 보느라 시간을 놓쳐버렸네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또 할 거거든요. 2부가 있어요. 2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버님 한 줄 논평은 뭐? 제 한 줄 논평 아까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득 생각난 게 야, 누구는 사람들이 안 써서 서비스 중단하는데 니네는 많이 써서 중단해서 부럽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쨌든 이게 서비스가 그런 어떤 대중 상대로 좀 그런 이렇게 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중단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AI 챗 GPT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쨌든 좀 사례인 것 같아서 부럽다 하면서 마지막 신청곡 윤수님의 아냐 난 듣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428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러브님 반갑습니다. 그랜트펑님. 네. 이거는 뭐 어쨌든 서로 인사 나누시는 거니까. 네. 428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떠오면 내가 힘들 걸 하지 않아 난 alright. 네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 난 alright. 그냥 조금 헤맸다가 내일이 되면 괜찮겠지. 네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 난 alright. 네가 떠나면 내가 힘들 것 같지. 우리 잠깐 헤맸다가 봐도 괜찮아 뭐 한두 번도 아냐. 너를 담하게 뭐라고 사랑 죽지 않고 살아. 네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 You break my heart 그게 끝이라면 alright. 거짓이란 말도 거짓말이잖아. You just go, oh baby you can go. 어차피 갈 거면 서로 상처받을 말 말자. 헤어지면 한 번 뒤에 그때는 나에게 너는 비워져지고 너에게 다준한 얼 들었어 보니 bitch. 나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행복해. 너랑 꼭 같은 사람 만나 힘들길 바래. 아픈 시간이었지만 나 이제 안 아파. 안 잡힌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정신 차려봐. 잘 살 거니까 너는 눈에 띄지만 진짜 사랑했지만 두 번 다신 정말 아냐. Yeah, but 나 떠나간다면 이것만 알아줘. 난 진심이었던 걸. 그래 너도 누굴 또 만나도 가끔 한 번쯤은 나를 기억해줘. 네가 떠오면 내가 힘들 걸.